배당이라고 떴는데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입찰을 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요브로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65077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 무원 아파트 2층 물건이네요. 감정가 3억 7천에서 1회 유찰해서 2억 5,9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의 대지권 미등기는 그냥 등기부 등본상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미등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현황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건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현장에 가셔서 현장 답사하실 때 이 물건 말고 이 아파트가 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거래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해 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가압류, 압류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세금이 있네요. 이 세금은 덕양구 세무과니까 당해세일 것 같은데요. 같은 지역에서 이 덕양구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덕양구에 있는 세무과에서 넣었다면 아마도 뭐 재산세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당해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대학역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학역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그리고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 했기에 우선 변제권을 가졌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세금, 당해세가 있다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6천인데요. 여기 미배당으로 400만 원이 뜨죠. 미배당으로 뜨는 이 금액은 현재 최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최저가 2억 5,900만 원으로 낙찰이 된다면 먼저 경매 진행 비용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배당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400만 원이 미배당이라고 떴는데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입찰을 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은 전세가가 3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3억 원 이상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도 당연히 배당이 될 것이고 또 미배당으로 인수할 금액도 없을 겁니다. 물건의 가치가 2억 6천만 원 이하라면 입찰하시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자, 현장 답사 일찍 올려주셨어요. 인수 권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낙찰가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가에 압류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 당해세가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물건이 금액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일반 입찰 전에 문의를 해도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선순위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는 덕양구 인구가 45만이고요.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월 평균 소득까지 올려주셨어요. 지역 호재, GTX-A 노선, 대곡역 두정거장. 자, 이 물건의 실거래가는 3억 9,200, 3억 8천입니다. 전세가는 2억 8천에서 3억 2천이고 전세는 5천에 90만 원이죠. 현재 매물은 4억 2천에 나와 있어요. 통화상으로 실제 부동산 가격은 3억 8천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최근에 인근 낙찰가는 92%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는 최대 3억 6,500에서 최소 3억 3,300, 그러면 3억 6,100 정도, 95%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입찰 예정가를 3억 6,100만원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물건이 지금 2층인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현재 3층에 3억 8천에 나와 있거든요. 저층가로 예상을 하면 낙찰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고요. 거의 매가랑은 얼마 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찰 받을 경우에 월세 세팅의 어려움으로 전세로 2년 보유하고 매도. 그런데 5, 6천 정도의 자금이 묶이는 상황이면 소액 투자자의 경우 경매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양도세를 내더라도 바로 매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주택 투자를 위해 처음부터 투자비가 최소화되는 작은 물건 위주로 검토해야 될까요? 잘 보셨어요. 두 가지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전세로 두시게 되면 더 이상의 투자는 어렵겠죠. 지금 딱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전세가가 높은, 전세 비율이 높은 물건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투자비가 최소화되는 물건으로 찾으시는 게 맞죠? 지금처럼 한 물건에 투자금이 모두 묶이게 되면 다음 물건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선택의 문제죠. 요구로님이 투자하시는 방식으로 보면 이 물건보다는 더 투자비가 최소화되는 물건으로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요. 네, 무입찰 물건이에요. 낙찰이 됐네요. 2019 타경 1218 부천에 있는 아파트 10층이에요. 감정가 2억 7,200에서 1회 유찰을 했는데 결국 낙찰가는 감정가를 넘어섰습니다. 1등도 2등도 모두 넘어섰어요. 그러니 처음에 신권에 입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물건은요, 30명이나 들어오셨고요. 권리관계 아주 깨끗한 그런 물건이죠. 특이사항 없고요. 소유자 겸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청역에서 500m 역세권이고 향후 GTS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회전교장입니다. 남양 중춘 기준으로 2억 7,500에서 2억 8천, 2억 7,500에서 2억 8천이고요. 실거래가는 2억 6,200, 3층이었군요. 전세가는 2억 원입니다. 최근 낙찰가율이 90%에서 현재 100%를 초과하고 있어요. 낙찰가율이 12개월 전에 98%였는데 낙찰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물건이고요. 그런데 이 물건 낙찰가가 좀 높긴 하네요. 현재 지금 매물이 2억 7,500에 나와 있거든요. 물건이 나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걸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호재가 이미 이 물건의 낙찰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낙찰받기 제일 쉬운 방법, 높은 가격을 쓰는 거죠. 낙찰가가 조금 다소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르님. 자, 이번 물건은 바빌론님 물건이에요. 낙찰이 됐어요. 역시 30명이나 들어왔어요. 2019 타격 578 천안에 있는 아파트고요. 18층입니다. 20층 중에 18층 로얄층이죠. 1억 6,300만 원에 진행을 해서 1회 유찰이 됐는데 낙찰가가 96%, 1억 5,600이네요. 1등이랑도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낙찰가가 꽤나 높게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근저당이 있고 밑으로 가압류들은 모두 소멸이에요. 자, 이 물건 낙찰가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12개월 전에도 93%였고요. 현재 98%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조사한 내용 좀 볼게요. 로얄동 로얄층 물건입니다. 백사동 기준으로 네이버 매물가가 1억 6천에서 1억 6,500이에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1억 4천에서 1억 6천, 전세가가 1억 3천에서 1억 5천입니다. 월세가는 2천에 50.
최근에 천안 지역의 1회 유찰 물건들은 85% 이상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는 추세라 투자 낙찰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임대로 보면 수익률이 10%, 그래서 시세 차익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 지역에 낙찰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천안 지역의 낙찰가가 조금 많이 높고 또 이번 낙찰도 법인이 받아갔어요. 천안 지역에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보면 5월 달부터 낙찰된 물건들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법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절반 이상은 법인이 낙찰을 받아가고 있고요. 법인들은 낙찰가를 좀 과감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80%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바빌로님이 고르신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다소 높기는 했어요.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물건들도 다 법인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높게 쓸 수 있을까요? 대출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수익을 그만큼 적게 볼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500만 원의 시세차익만으로도 과감하게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이해 안 간 만큼 계속 높은 낙찰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 인근에 낙찰된 사례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찰을 받는지, 그렇다면 나도 이 정도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수익을 낼 수는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경쟁이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빌로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지역이 점점 낙찰가가 더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은 1등하고 2등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요. 낙찰가가 많이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 현재 로얄층에 1억 5천에도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좀 낙찰가가 다소 높다. 이렇게 낙찰가가 많이 높은 물건이라면 그냥 일반 매매로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높은 낙찰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낙찰가가 또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 괜히 가봤자 낙찰도 못 받고 낙찰가가 높아.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로버트 기요사키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격 10290 광양 물건으로 계속 보고 계세요. 감정가 2억 3천에서 1회 유찰에서 1억 6,1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아주 위치가 너무 좋네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 밑으로 소멸,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현장 답사 일지 올려주셨어요.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사전 답사로 확인하셨네요.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2019년 11월에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주변 공사로 인해서 매개 오염이 발생을 했고요. 실거래가 중요하죠. 2억 1,500만 원, 2억 350만 원, 2억 1,500만 원. 전세는 1억 9천, 1억 8,700. 전세가랑 이 전세가와 실거래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현재 매물은 2억 2,50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낙찰가가 꽤 높아요. 94%로 높은 편이고요. 층수가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이라 다른 층 대비 매물가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번지 물건으로 보면 작년에는 한 건이 진행이 됐거든요.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94%로 낙찰이 됐고요. 인근, 이
동네에서는 계속 낙찰가가 100% 전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법인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음, 굉장히 과감하게 좀 쓰고 있거든요. 낙찰가가 좀 높다, 낙찰가가 높은 동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물건 바다가 보이는 향은 아니네요. 같은 84제곱평이라도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물건은 가장 인기 있는 A 타입이네요. 층수도 15층. 그러니 고층 물건의 매물은 다른 기준층보다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매수 대기자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마 현장 답사 가시면 인근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아직 현장 답사는 가보지 못하시고 사전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장 답사도 한번 다녀오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네요. 뭐 입찰 하셨어요?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고요. 네, 감정가 5,500에서 1회 6차례에서 진행을 했는데 낙찰이 됐네요. 감정가를 넘어서서 낙찰이 됐습니다. 16명이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2등 가격은 5,100만 원이었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네요. 권리관계는 깨끗해요. 근저당 밑으로 소멸이고 임차 내역 없이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낙찰가가 광양 지역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최근 낙찰가율이 95%에서 1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추세라서 경매가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실제 거래 가격 자체도 좀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정보를 보면 5월 달에 거래된 물건들이 6,900, 6,800까지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 자체가 저렴하게 된 거죠. 7천만 원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5,500도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실제 입찰가를 판단할 때는 감정가가 아닌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죠.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를 올려주신 순서대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과제는 내일 다시 업로드 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